네, 마감 전 오픈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시 14분 구간 양시장 모두 약세 전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FMC 12월 FMC 앞두고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을 좀 반기는 듯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장 지수는 여전히 큰 의미 없는 자리이고 안정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 쪽으로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제약주이거나 제약주가 아니거나 뭐 그 정도의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존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별 흐름이고 종목별 파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쪽 먼저 보겠습니다. 뭐 한미약품, 메디톡스, 컴투스, 뭐 SK네트워크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한미약품이 상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데일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의사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기존에 즉 어제의 시세까지는 저는 그냥 반등으로 봤습니다. 이전에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대 이탈 이후에 저는 깨졌다라고 봤던 입장이고, 그리고 3월 달에 기술 수출, 그리고 7월 달에도 7천억대 기술 수출이 됐는데 주가가 꺾였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큰 계약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대형 계약건이 연속 2번 나왔는데 두 번째 재료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응이 나왔더라면은 그 재료 자체가 좀 소멸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설마 했던 정말 큰 계약건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의 어떤 개별 재료라고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이 제약업황 전반에 대한 업종 전반의 신약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재평가하는 구간에 들어간다면은 어제까지는 기술 반등 양상이었던 제약주가 오늘부터는 2차 상승에 대한 시도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일단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추가적인 레벨업 구간에서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신규 상승을 하거나 추세 상승을 할 때는 순환매가 돕니다. 다만 기술 반등이 나올 때는 순환매를 노리는 게 아닌 것이 정석적인 관점인데, 어제까지는 순환매를 제가 노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런 내용과 함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 2차 상승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제약주 전반 신약 개발과 관련한 R&D 투자가 좀 많았다거나 혹은 뭐 2, 3상 진행하고 있는 아주 파괴력이 큰 그런 어떤 제약 개발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꿈을 꿀 수 있는, 다시 또 꿈을 꿀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1차적인 추세 꺾였을 때 제약바이오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적 의견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위치상 121선이 넘어온 종목들을 이제는 공략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메디톡스도 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예,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쪽에 움직임이 없다라면 메디톡스 또한 기술적 반등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역시도 역배열을 만들어 놓고 121선 위쪽으로 올라왔고, 동일 섹터 쪽에서의 어떤 2차 상승 쪽 움직임들을 주도권역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반등을 넘어서서 후발 시세가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기준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를 드는 관점에서 메디톡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메디톡스 또한 55만 원 이탈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내지는 매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관점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스컷 자리만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메디톡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시도 역배열에서 위쪽으로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배열을 잡는다라고 전제를 놓고 보면 121선 위치하고 있는 49만 원 선 정도가 트레이딩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권역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지 다시 49만 이하가 들어간다라면은 로스컷이 필요합니다. 네, 자, 컴투스가 오늘 한 4% 이상 올라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이후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게임주 상장도 했었고, W 게임주도 있었고, 그리고 게임빌 호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게임주들은 오히려 뭐 크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컴투스가 19만 원대 큰 고점을 만들고 나서
10만 원대 1차적인 저지선을 좀 강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한 3, 4개월 이상 오랫동안 쉬었는데 기술적 매매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는 지켜주지만 성장은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아주 강력한 예전과 같은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이제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추세가 5월 달에 꺾이고 지금 한 6개월 이상 아래쪽에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역시 기준 라인만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라인은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 타겟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매수 가능 영역은 효율적으로 봤을 때 로스컷 10만 원, 11만 원, 목표가 13만 원이라고 보면 약 11만 5천 원 전후 정도가 좋은 매수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익률 플레이가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쉽지 않은 구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면서 좀 보장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컴투스는 좋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하락 쪽에서는 뭐 기아차, LG화학, 포스코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자, 먼저 기아차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 지수의 어떤 탄력 둔화 그리고 기존 8월 달부터 반등을 선도했던 화학 그리고 자동차 업종군들의 선행 조정으로 봤을 때 그간 한 두어 달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의 좀 탄력적인 움직임 분명히 둔화되는 거고요. 다만 특히 화학과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위치까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조정식 매수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학과 자동차랑 연결되는 스토리라인에는 전기차가 있다라면 내년도 유망 섹터는 여전히 전기차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정도를 유지하시고 단기적으로 그동안 끌고 온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기간 조정을 좀 확인하시고 다시 또 재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기준으로 자동차랑 화학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현재 오늘 보합은 나와 있네요. 오늘 좀 저점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틀 연속 음봉 만들고 오늘 약간 밀렸다가 현재는 이제 보합권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오히려 30만 원 매수하셔가지고 한 29만 원 손절 잡고 목표가 한 33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종목을 그렇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큰 그림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랑 좀 연결해서 이번 시장 그러니까 장 자체가 1800 찍고 2000 왔을 때 가장 주도했던 섹터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11월, 12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200을 넘어가는 장세가 만들어질 때 자동차와 화학의 역할은 분명히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장기 보유자는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대형 주도 섹터에 대한 배팅 관점에서 관심을 둔다라면은 오히려 30만 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해서 모으신다라면은 이후에 좋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시장 탄력 자체가 둔화되면서 나오는 박스형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국 쪽 뭐 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철강 단가 관련한 부분들 또 공급 과잉 이슈들 다시 또 나오고 있고요. 달러가 단기 쪽 강세 국면 진입되면서 또 상품 가격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연결되면서 오늘 포스코 한 3% 밀려 있는데요. 18만 원 초입입니다. 뭐 매수 대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손절을 쳐야 될까요? 연간 지금 8,000원대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죠. 가치주가 이 정도 밸류가 나온 이유는 업황이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고 마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 겁니다. 가치주를 실적 스토리로 보는 것은 성장 관점에서의 모멘텀이고요. 가치주는 말 그대로 양적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주들은 시간 싸움입니다. 싸게 사셔서 비싸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매수해서 좋아지는 어떤 서비스 투자라든지 재고 순환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시장에서 특히 산업재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PBR 기준으로 0.34배 이런 주식들은 여전히 시간적으로 충분한 연간 단위의 목표 기간을 잡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런 종목들을 사셔서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마감까지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미국 고용 지표에 따라서 사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미국 시장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 혹은 나쁜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의 단기적인 하방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 움직임 자체가 뭐 2000포인트대 혹은 2020포인트대를 크게 위협할 걸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크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판단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주식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고, 장이 정말 위험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모멘텀과 시세를 형성하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별 의사결정과 매매 판단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